오늘은 문화 탐방이 있는 날. 오늘 달서 문화 탐방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일정은 전풍휴게소에 있는 500년 느티나무, 그리고 전풍향교, 습빙도,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던 도동소원, 그리고 전풍각시 12정력악 일대인데요. 데니산이라는 산자락지입니다. 유서 깊은 공간을 뜻깊고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투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청명한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길에 모두들 침묵만 흐릅니다. 아마도 탐방의 기대 때문이겠지요. 설레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500년 당산나무가 있다는데 신기한 표정입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현풍휴게소. 현풍휴게소에는 마을의 당산나무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500년 느티나무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합니다. (500년의) 위험 있는 자태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럼 이곳에 서려 있는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현풍휴게소에 이래 좋은 데가 있는데도 대구 사람들 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오늘은 입구에서부터 딱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오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이 뭐라 그러나 잎이 막 시퍼렇게 있다 보니까 올라와도 이거 배경하고 어울려 가지고 이 나무 자체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는 딱 올라올 때 하면 나무가 확 보이죠. 여기 500년 됐는데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근데 이 나무가 희한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희한해요, 사연이. 근데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한 400년, 500년 되는 나무들은 사연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500년 살려고 그러면 한 자리에 500년 있었으면은 별 희한한 꼴을 다 받겠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가장 유명한 사연이 뭐냐면요. 아까 요 고속도로가 1977년도 개통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개통할 때 뭔가 일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가 웃물문 마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박 대통령 시절 그 시절에는 뭐 국가 개발한다고 비켜라 하면 뭐 겁이 나서 다 비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일부도 양보하고 논밭 다 양보하고 비켜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여기에 두 그루가 있었어요. 요게 동네로 보면 이게 동네 당산나무입니다. 이거는 할배나무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었던 건 할매나무인데 자기가 딱 보니까 할매나무가 조금 더 약해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불도저를 해가지고 툴툴툴툴툴 가가 밀어버렸어요. 아무리 이런 고목회독을 불도저가 밀어보면 뭐 자빠지지 뭐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할매나무는 거기로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고 불도저 기사가 별거 아니네 그러고 이 할매나무를 이제 치려고 돌려가지고 가는데 할매나무 가기 한 5m 정도, 그냥 그 동네 어른들 말씀으로는 뭐 어떤 분은 한 10m 전이라 하는 분도 있는데 한 5m에서 10m 앞에 딱 가니까는 불도저 시동이 푸르르 꺼지더라고요. 그래 시동을 한 번 그것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이 기사가 아 이거 뭐 잘못됐구나 느꼈대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싶어 난 안 합니다 하고 내빼버렸대요. 그렇게 현장 소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누가 한번 해볼래 하니까는 포크레인 기사가 나섰대요.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대요. 근데 포크레인은 왔는데 요 나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시동은 안 꺼졌는데요. 이 포크레인 팔이 오작동이 자꾸 나더래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도 나도 뭐 하겠다고 도망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뭐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요 이야기까지는. 그러고 이제 도망가버렸어요. 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여기는 신기하게도요, 현풍 휴게소 안에 있는데도 지금도 정월 보름날이면은 여기에 마을 동제를 지냅니다. 이 마을 떠났던 주민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제상을 차리고 마을 동제를 지내요. 근데 여기 동제 지낼 때 제가 와서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 나무가 정말로 신령스럽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을 떠날 때 맨 마지막 당제를 지낼 때 그 해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할배한테 미안해가지고 제상을 좀 잘 차렸대요. 네, 갑자기요, 그분들 얘기는 이쪽에서 올라왔대요. 이쪽에서 낙동강 쪽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진짜 황소만한 멧돼지가 한 마리 올라오더랍니다. 막 올라오는데 먼지를 풀풀풀풀 이렇게 해서 올라오더래요. 올라와가지고는 오자마자 주민들은 겁이 나가 요 주변에 다 숨었겠죠. 나무 뒤에 다 숨어 있는데 이게 오자마자 여기 차려놓은 이 제상을 뒤집어 버리더래요. 제상을 뒤집고는 거기에 있는 음식을 막 먹더랍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제 겁이 나게 못 나가는 거죠. 그러고는 한참 주워 먹고는 멧돼지가 다시 일로 술술술 내려가더랍니다. 근데 요로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가다가 멧돼지가 옆으로 퍽 쓰러지더만은 꽥 하고는 피를 막 토하면서 멧돼지 죽어버리대요. 그건 주민들이 다 봤으니까. 근데 그때 주민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봐라, 우리 할배 전화문은 용하다 아이가 자기한테 마지막 제사 챙겨주는 제사상을 멧돼지가 멋모르고 건드리다가 이제 우리 흔히 탐살 맞는다 하잖아요. 그래 이제 지나무 할배한테 살 맞아가지고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이런 나무들은 이제 보호수로 지정이 다 돼가지고 관에서 다 관리해주고요. 또 우리 대구지역에는 당시에 성황당이 일부 살아남은 거는 지금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키고 보호하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다 없애버리고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신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의 미풍양속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쳤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미풍양속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미풍양속의 상태를 유지하고 전통과 관습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사님이, 야, 이 안은 걱정할 거 없다. 고속도로 개통되는 거 같으면은 제일 많대 이게. 그래서 옛날에 도시락 까다리 없었는데. 예, 소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무척 좋습니다.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마음으로 빌었습니까? 각자 마음으로 하나의 소원을 빌며 다음 여정으로 출발합니다. 고기가 어시 연하. 이리 오너라. 우리 저 옥천 가면 제실 많다. 현풍양교는 조선시대의 현유의 위패를 봉안배양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후 현감이 영도가 구교동에 중건하였다가 1759년 영조 35년에 현감 김광태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국립이니까 똑같아 전국에. 전국에 있는 234개 향교 중에 희한하게 현풍향교만 그 주자라는 사람이 글씨가 아니에요. 주자는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공자 맹자보다 더 떠받들었던 중국 유학자입니다. 주자 그래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두 개나 또 현판이 두 개나 있잖아요. 두 개 같으면 하나는 주자 글씨를 걸고 하나는 딴 걸 걸면 될 건데 여기는 둘 다 주자 글씨가 아닙니다. 저 안쪽에 있는 글씨는 누구 거냐 하면은 퇴계 이황 선생 글씨예요. 그리고 앞에 이 글씨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 불을 끄거라. 나는 떡을 쓸 테니. 한석볼. 한석봉이요. 앞에 요거는 한석봉을 써요. 대체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강당이라 그래요. 여기 수업하는 데고, 앞쪽에 보이는 두 건물이 이제 기숙사입니다. 옛날에는 향교는 지금처럼 집에서 등하게 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를 다 했는 겁니다. 근데 요 기숙사인데 기숙사가 용도가 달라요. 조선시대에는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조선 후기 이래 한교는 교육 기능이 쇠퇴하고 대신 선현에 대한 재앙을 통한 교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봄, 가을에 석전을 봉행하며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석보이 글씨가 잘 썼네. 그 똑같은 것 같은데. 뒤도 예. 뭐 똑같지.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80이 넘도록 살아가지고 이런 거에도 배우는 게 좋은 기다. 그러니까 옛날에 현풍향교 대성전. 현풍향교의 대성전은 1995년 대구광역시 문화유산 자료 제27호로 지정되었으며 정교 1명과 장의수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 올 때 이제 문화재 답사를 전문으로 다니는 팀들 이런 분들 오시면은 제가 입구에서부터 문제를 냅니다. 국가 공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준 선생님들인데 이쪽에 9번, 이쪽에 9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래체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49년도에 심산 김창숙이라는 어른이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가 이렇게 사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전국의 향교, 모든 향교를 이제 협파를 하는 거예요. 133개 모시는 큰 향교에도 공자하고 몇 사람만 빼고 나머지 중국 사람들 위패 다 끄집어내래요. 그리고 땅에다 다 끌어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공통으로 25위만, 위패를 25개만 놔두고 전부 다 땅에 다 끌어다 묻어버려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9분 모시던 분들도 아니 우리가 왜 우리 선생님들 아래체에 모셔야 되노?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에 있는 위패, 중국 위패 다 끄집어내버리고 공자를 비롯한 몇 번은 놔두고 아래체에 있던 우리 선생님들 우리도 이 안채로 큰 집으로 다 옮기자. 일로 다 옮겨버려요. 우리 사는 데는 그 많은 작물이 있어가지고 가수원에서 바로 따가지고 가지고. 오늘 모처럼 나들이 나왔더니 좋은 교육도 받고 문화 탐방 생활도 이 몰랐던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여러모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포수들이 얼마나 용하게 해가지고 이거 찍었겠어요. 적겠어요. 좋죠. 조용하고 좋죠. 오른할 때 한동안 예물을 이거 할때 장사를 오래 1980년 보물로 지정된 달성현풍 석핑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석핑고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시에는 석핑고가 마을마다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그리 크지도 않은 마을에 석핑고가 축조된 것과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학계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큰 대형작물이 보면은 다리 위에다 최근에도 이제 좀 그래가 이제 뭐 좀 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옛날 내 보니까 거기는 물도 졸졸졸 그리고 희한하더랍니다. 그래서 와 나는 여기 살란다 그러고 달뿌리 풀 가는 게 거기 틀어져. 이곳에는 특이한 자연환경이 펼쳐지는데요. 석빙고 앞에 흐르는 개천에는 억새와 갈대, 그리고 달뿌리 풀이 한 곳에서 서식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막 번져 달리듯이 막 물을 띄어서 걷는다. 석빙고는 현재 우리 남한에만 6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현풍이 하나 있고 낙동강 따라 내려가면 창녕이 하나 있고 영산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도에 하나 있고 경주에 있고 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에도 한 개 남아 있습니다. 해주에 가면 지금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에는 7개가 딱 남아 있는데 요 중에 우리 남한에만 6개 있고 현재 이 현풍 석빙고는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등급으로 가장 높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얼음을 12월 달에 채빙을 합니다. 음력 12월 달에 얼음을 채빙 해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면 요 얼음이 다음에 가을까지 갑니다. 가을까지. 신기하죠. 전기도 안 쓰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가 이게 숨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요 건물은 어떻게 지었냐면 안에 보면은 안에는 다 돌입니다. 바닥도 돌이고 이렇게 위에다 아치형으로 이렇게 돌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돌 위에다가 흙을 지금 덮어 놓은 거거든요. 흙 두께가 2m에서 3m입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흙이 일반 흙이 아니고 우리 횟가루 처리했다 하죠. 강매했다 하잖아요. 횟가루 섞은 거예요. 횟가루 섞은 거는 물 들어가고 하면 굳으면 콘크리트보다 더 야무러지는 거 아시죠? 땡글땡글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잔디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회 처리에 있는 저 한 2, 3m 되는 저 벽은 아주 강력한 단열재, 방수재가 되는 거고 이 잔디는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을 이렇게 막 흩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제가 방금 여기 불을 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안에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좀 도동서원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다람제를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것이 개인 택시 일전에 딱 1년 하는데 포크리 가지고 안 돼. 없어. 두께가 없어. 네. 그 낙동강이 다 그제. 낙동강. 싱그러 늙은 소나무 지나가는 사람 중에 몇이나 보았노니 다람제를 넘어 도동서원으로 내려가는 길. 가까이 오면 좀 나도 잘하다 앞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뒤로는 대니산을 배경으로 자리해 있으며 다람제에서 내려다보면 그 전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그때 갈수기 때는 전부 다 그냥 무릎 꿇고 해가지고 그 보름까지 그냥 건너대기 나갔거든요. 어령나무 굵기를 보면 그 건물이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또 팻말에 보니까 400살 돼 있으면 뒤에 있는 서원은 당연히 400살입니다. 서원 짓고 10원 남아요. 그런데 이게 400살 치고는 사실 너무 굵어요, 이게. 골레 그래서 나무 하시는 분들은 보고 이 정도 굵기 되면 한 700살 정도 보면 적당하대요. 나무 하는 분들은. 네. 그 총각이 저거를 해마다 저걸 뜯어가지고 장난다가 팔아고 했는데 그때는 동네 분들이 그냥 봐줬어요. 그 용돈 해가 써갖고. 그래 이제 그 가면 인기는 좋았어. 이거 도동서 어랭나무. 400년 도동의 은행나무, 김갱필 나무라고 명명되어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심은 사람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한강정구 선생으로 도동서원이 사액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식수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남인 예학의 대가로 알려진 한강 선생은 학문적으로 대선배이자 외증조부이기도 한 한원당을 제항하는 서원 전립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강당과 사당 그리고 담장이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서원 전역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 특히 강학 공간 출입문인 환주문은
그 특이한 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운고치다. 저 소나무 봐라. 은행나무도 아무리가 저 소나무 저것도 가보지 있다. 아무리 가면. 지금 때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고. 도동서원의 강당인 중정당은 강악 공간으로 높은 기단 위에 세워져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의 주심포 기둥에 맞배지붕으로 된 건물입니다. 강악 공간 내에는 강당인 중정당, 동제인 거인제, 서제인 거이제, 장판각 등이 있으며 제한 공간에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양대 산맥에서 무슨 마음이 뭐가 틀립니까? 사람 생각하는 게. 전필제 김동기 선생은 이 한원당 김갱필 선생의 스승이시거든요. 네. 스승이신데 두 분은 나중에 서로 등을 돌려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마지막에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서로. 돌리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전필제 김동직이라는 분은 이분은 유학자이시긴 한데 이분은 주로 이제 글 쓰는 유학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글을 굉장히 잘 썼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관직에 들어가게 돼요. 관직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막 이렇게 이 김갱필이라는 이 제자하고는 달리 이분은 정치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은 아니었는데 꼿꼿한 선비는 맞는데 뭔가 이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산군한테 좀 더 대들고 치고받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스승이 정작 정치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제자는 실망을 하게, 스승에 대한 실망을 하게, 나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버려요. 다른 길을 가버리는데 유학에서는 이래 가르칩니다. 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임금을 모시는 이제 임금을 모시는 그렇게 주군과 신하하고 스승과 제자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그 관계를 유교에서는 이것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아니, 그거 조금 다른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했냐 이래 정리를 해요. 그 주군과 그 신하 사이는 의로 맺어져, 오르르의 자입니다. 오르르의 의라는 거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의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신하는 물러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임금이 잘못했을 때 신하는 3번을 간하라 그럽니다. 대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극간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간을 하라 그래요.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자기 주군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간을 하되 간을 해도 안 들으면 극간을 하라, 막 대들으라 그래요. 대들으라고 가르쳐요. 그런데도 자기 주군이 뜻이 안 바뀌면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신하는 물러나라 그래요. 이게 의로 맺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을 돌려도 상관이 없는 게 유교에서는. 근데 이게 부모하고 자식은 완전히 달라요. 부모 자식까지는 피로 맺어졌다 그래요.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 자식은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자식은 3번 간할 수 있다. 근데 극간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공손하게 3번 간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아버지가 마음을 안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흡이 수지라 울면서 그냥 아버지 뒤를 따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은 유교에서는 그런 스승과 제자도 비슷합니다. 스승과 제자도 등은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륙 초목지화 가해자 신번이로 대진 도연명은 도개국하고 자이당내로 세인이 심해 목단호대 여독의 연지추러 언이 불념하고 닥쳐
청년이 불효하며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하며 향원익 청하고 정정정식하야 가원관이 불가설환 언니라. 오늘의 마지막 여정인 현풍각시 12정여각으로 향합니다. 그 차에 한두 번 어른들은 물어요. 선생님 그 갈락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알달래. 우리 결혼을 해가 살면서도 요즘은 이상하게 애가 안 들어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답답하게 길을 잡고 물어요. 그 정확하게 위치를 좀 알려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식 오면 여기가 겹쳐져 있는데 문처럼 생겼는데 이 내려놨는데 이걸 곽재문이라는 거예요. 한 건물 안에 칸이 12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정여각이고 실제로 정렬을 받았는 인물의 수는 15분입니다. 15분. 한 대문 안에 삼각 충신 효자 연례가 다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되면 이 대문에 아버지하고 아들 대에 충신 효자 연례가 다 났었어요. 또 녹을 받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임금을 위해서. 정말 즐겁고 많이 배웠습니다. 즐겁고 많이 배우고 너무 고마워서 프로 방송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 모처럼 문화서방 나와가지고 가볍고 뜻있게 보냈고 정말 설명하시는 것도 확실하고 모든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또 대우해줘서 고맙고 여러모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역시 중국 그 대만에서도 오고 우리 한국 학생 하원 중학생도 왔는 거 보니까 연애 우리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심정을 느낍니다. 달서문화 탐방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며 과거의 인류가 남긴 흔적이자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탐방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이해하며 단순히 보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경험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